왜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지? 외국인이라 차별하는 건가? 여기 외국인 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종업원이 막아섭니다. 그녀는 당황해하며 뭐라고 한마디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암스테르담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린다예요. 저희 로펌은 네덜란드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로펌이라 업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저는 의뢰인들의 끝없는 요구사항과 밀려드는 서류 작업으로 숨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이런 경무에 시달려 번아웃이 오려는 찰나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로펌 대표님께서 저에게 열흘간의 휴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회사 변호사 중에 제가 맡은 사건 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셨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회사 1등이 되어 있더군요.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에 저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대로 시간을 보내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행을 떠나보자는 생각이 슬슬 밀려들어 왔죠. 어디로 떠날지 고민에 빠졌어요. 유럽은 이미 몇 번이나 여행했던 터라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었죠. 최근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문득 떠올랐어요. 화려한 도시 풍경과 맛깔스러운 음식,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인상 깊었거든요.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을 택한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제 동생 마리 때문이었죠. 마리의 SNS에는 늘 신나 보이는 일상으로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치맥 파티를 하고 경복궁 데이트를 하고 이색 카페를 가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동생이 올린 사진 속 풍경들이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휴가도 즐기고 동생도 만날 겸 한국에 가보자 결정하고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었답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광활한 공간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와, 여기가 인천공항이구나. 정말 거대해. 쇼핑 면세점, 편의시설,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까지. 마치 작은 도시 같은 공항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인상 깊었죠.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직원분들도 유창한 영어로 맞받아 주시더라고요. 공항 직원들의 어학 실력도 대단하구나. 무인 심사대를 통과할 때는 최첨단 기술에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죠.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듯 밝게 인사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괜스레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정말 쾌적하고 편리한 공항이야. 첫인상이 최고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니 마리가 밝은 미소로 달려오는 게 보였죠. 오랜만에 만남에 저희 두 자매는 뜨겁게 포옹했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은 이렇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마리야, 저기 봐봐. 산등성 위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암스테르담에서는 저런 풍경 볼 수 없는데. 맞아, 서울은 산도 많고 건물도 많지. 그래서 딱 붙어서 살더라. 정감 가는 풍경 아냐? 네덜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간척지라 산도 없고 평평해요. 그에 반해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산과 높고 낮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운율이 멋진 도시였어요. 한참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마리가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물어왔어요. 언니,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경복궁에 가보고 싶어. 드라마에서 봤던 아름다운 궁이잖아. 저희는 경복궁을 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쭉 서 있더라고요. 마리에게 물으니 왼쪽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둔대요. 질서의식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복궁 앞에 도착하자마자 궁궐의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어쩜 담벼락조차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정사각형의 석재를 차곡차곡 쌓아 만든 격자무늬. 담벼락은 마치 현대미술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옛날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할 수 있었죠?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근정전을 보니 저는 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붉은 기둥에 초록문, 청록의 기와까지. 한국은 색채의 마술사인가요? 어쩜 이런 색 조합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 수 있나요? 정말 부러워지더군요. 암스테르담에는 이렇게 멋진 궁전이 없다고요. 경복궁 곳곳에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생샷 포인트가 있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신나게 구경하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저희는 아름다운 경복궁을 뒤로하고 마리가 엄청난 맛집이라고 무조건 가봐야 한다는 갈비집으로 갔어요.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계신 종업원분께서 저희를 보고 어떤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대기팀이 5팀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웨이팅 문화를 모르던 터라 당황스러웠어요. 밖에 줄 서 있는 사람도 없는데 웨이팅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의아한 마음에 종업원에게 다시 물었죠.
저기요, 웨이팅 손님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묻어났어요. 이 식당이 외국인인 우리를 차별해서 문전박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화가 치밀어 올라 따지려는 찰나 마리가 카운터에 있던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아, 언니, 여기 번호 입력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우리 차례 되면 문자로 알려준대. 마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웨이팅이 이런 식이구나. 직접 줄 설 필요가 없는 거였어. 한국의 스마트한 웨이팅 문화에 감탄하며 밖으로 나왔죠.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주변 구경도 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른 외국이었다면 새치기 걱정을 하며 직접 줄을 서고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밖으로 나와 거리를 구경하고 있다 보니 마리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고객님, 곧 입장 가능합니다. 매장으로 도착 바랍니다. 저희는 신나게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종업원분들이 그릇이 가득 담긴 카트를 끌고 오시더니 일사불란하게 테이블에 알록달록한 반찬이 담긴 그릇들을 채워주셨어요. 한국 어머님들 왜 이렇게 손이 빠르신 거예요? 다른 유럽 국가였다면 종업원에게 메뉴판을 받는 것만 해도 몇십 분은 걸렸을 거예요. 어머님들의 속도에 감탄하는 와중에 어떤 남성분이 부리워하면서 뜨겁게 일렁이고 있는 숯불을 테이블 가운데에 꽂아 넣으셨어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코리안 바비큐구나. 테이블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바비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다니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잘 달궈진 불판 위로 종업원분이 두툼한 갈비를 올려주셨어요. 은은한 연기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저는 얼른 고기를 굽기 위해 집게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어요. 근데 방금 고기를 올려주신 종업원분이 안 가고 테이블 옆에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셨어요. 그분 손에 집게와 가위가 들려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종업원분은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암스테르담의 식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와, 한국의 서비스는 정말 최고구나. 고기도 직접 구워주다니. 종업원의 노련한 손놀림으로 갈비는 완벽하게 구워졌어요. 알맞게 익은 고기를 접시에 담아주며 친절히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이제 상추에 쌈장을 살짝 얹고 고기를 올려 싸드세요. 한입 빼어 물자 육즙 가득한 갈비의 맛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던 소가 제 입안으로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이런 맛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총 5인분이나 먹어 치웠더라고요. 종업원분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은 것은 물론 이렇게 맛깔난 갈비를 실컷 먹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또 와서 드셔야 해요. 계산할 때 종업원분이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꼭 다시 올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식당을 나섰어요. 이제 첫날인데 벌써 이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이라 피곤하기도 해서 이날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저희는 동생이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향했죠. 이 자취방을 보면서 충격받은 것도 많은데요. 더 이상 지면이 부족해서 한국 자취방 썰은 다음 사연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네덜란드에서 온 변호사 린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죠? 첫날부터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우리의 린다 씨. 특히 갈비집에서의 감동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동코리아였습니다.